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성향에 따른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보면은 상황 그리고 나이대별로 수술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난 그냥 무조건 커지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나는 무조건 자연스러워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의 경우에는 자연가슴 같은 촉감이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부류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가슴이 무조건 커지길 원하시는 분들, 커지길 원하는 거를 충족시켜 드리는 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좀 과한 크기를 요구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가슴 확대 수술을 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되냐? 첫 번째로는 자연스러움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촉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 중에서 리플링이나 아니면 보형물이 만져지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슴은 어느 정도 보형물이 자기 몸을 채워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하는 거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쪽으로도 너무 큰 가슴을 하시게 되면은 피부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슴에 튼살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형물의 지름,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가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형물의 크기를 어느 정도는 좌우를 하게 되는데, 난 이 몸통 폭이 다 해도 보형물이 쓸 수 있는 게 한 13cm 밖에 안 나오는데 14cm를 쓴다, 15cm짜리를 쓴다, 그러면 보형물은 안쪽으로는 더 못 가기 때문에 옆구리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형물의 중심과 유두의 중심이 맞지 않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유두의 방향이 모아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질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어느 정도 있긴 하다라는 것도 꼭 참고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는 촉감이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촉감을 좋아하는 요소는 첫 번째로는 보형물의 종류입니다. 제가 지금 2가지 보형물을 옆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위를 잡고 들었을 때 이렇게 위쪽이 푹 꺼지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보형물이 있고, 그냥 원래의 형태,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는 보형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보형물이 안쪽에서 흐른다는 거는 보형물의 촉감은 당연히 더 좋다는 걸 의미하게 돼요. 단단한 촉감보다는 흐느적거리는 촉감을 대부분 좋다고 느끼시기 때문이죠. 다만 저렇게 흐느적거리는 보형물을 썼을 때 단점 또한 있습니다. 보형물의 위쪽에 충만감을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흐르다 보니 살짝은 퍼지고 처진 듯한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술 방법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형물의 위쪽을 근육이 이렇게 눌러주게 되고요. 근막하 삽입법으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근육의 위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당연히 보형물을 근육이 압박을 해줬을 때 촉감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보형물의 종류와 수술 방법에 따른 촉감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보형물에 대한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술 방법에 대한 것도 원장님하고 깊이 얘기를 나누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움을 제일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건데요. 자연스럽다는 거는 모양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것과 촉감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걸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양적으로 자연스럽다 할 때는 자연 가슴의 형태를 떠올리시면 돼요. 설명을 좀 드리면, 위쪽, 그러니까 쇄골부터 유두까지 떨어진 라인은 살짝 들어간 라인이면서 유두 주변부터 유두 아래까지는 좀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의 가슴이 자연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을 원할 경우에는 일단은 가슴의 위쪽을 만들어주는 보형물은 피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위쪽이 조금 유지가 되는 보형물과 위쪽에서 유지가 안 되고 아래쪽으로 보형물이 좀 내려오는 이런 안쪽의 젤 특성에 따른 차이도 고려를 해서 젤이 아래쪽으로 좀 흐르는 타입의 보형물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형태의 가슴을 갖는데 제일 중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술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가슴의 위쪽 볼륨을 줄여놔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중평면법처럼 보형물의 위쪽을 근육이 덮어주는 수술 방법보다는 안 덮어주는 편이 오히려 모양적으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촉감적인 자연스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촉감적인 부분의 자연스러움은 환자들마다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형물에 의존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거는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세빈의 서블리미티 7형 타입 보형물입니다. 이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젤의 점탄성이 무척 낮아요. 이 보형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스무스 보형물들은 보형물 안쪽에 있는 젤의 점탄성이 무척 낮습니다. 어떻게 들어 올리건 보형물이 다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종류를 막론하고요. 이 얘기는 보형물의 점탄성이 낮기 때문에 원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낮아요. 그러면 보형물은 살짝 처진 듯 살짝 퍼진 듯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거는 촉감적으로도 좀 더 흐느적거리고 몰랑몰랑 말랑말랑한 그런 촉감을 낼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다른 보형물로는 이런 모티바라는 보형물이 있어요. 이 보형물은 만져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쥐었다 펴고 나서 표면이 돌아오는 걸 보면 느끼실 수가 있어요. 바로 회복되지가 않고 꿀렁하고 천천히 회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하고 좀 더 무른 찰흙이나 점토를 만지는 그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세빈 서블리미티 72 타입이고요. 이쪽에 있는 건 인테그리티 보형물입니다. 이런 보형물들처럼 안쪽에 점탄성이 매우 높아서 보형물이 가슴의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보형물들 같은 경우에는 리플링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보형물의 촉감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탱탱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보형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촉감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전에 일단 여러 가지 보형물들을 직접 만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가 새 가슴이다, 그러니까 가슴의 중앙부가 돌출이 있다거나 척추 측만으로 인해서 가슴 양쪽에 비대칭이 심하다거나 그런 거를 맞춰줄 수 있냐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수술적으로 교정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형물의 크기나 타입, 위치 이 정도는 제가 수술하면서 바꾸거나 변동시킬 수가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유두나 가슴의 방향, 높이, 골격에 의한 차이 같은 것들은 제가 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상해서 수술을 해드리고 그 차이가 나는 게 조금은 덜 보이게 하거나 수술 전에 보였던 정도의 차이만 나 보이게 하는 정도가 한계라는 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